안녕하십니까. 조윤경입니다. 네, 저는 2019년부터 2020년 2학기까지 운영되었던 오산대학교 그림 속 인문학 산책이라는 교양 과목에 대해서 운영 사례,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속 인문학 산책 지금 이제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미술과 관련된 교양 교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조금 이제 방향을 예전에 미술의 이해나 미술의 역사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교과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교과 개발의 목적은 오산대에서 지금 대학 핵심 역량으로 가지고 있는 청학 인성 역량에서 자기 이해 능력을 키운다라는 부분을 중심 교과 개발의 목적으로 두고요. 그리고 거기에 미술이 이야기하는 시각적 이미지나 시각적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현대인으로서의 삶과 현대인의 소통,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어떤 성취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미술적인 역량을 그 목적을 합쳐서 교과를 개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보다는 자기 성취라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교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 속 인문학 산책은 일단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문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술적인 수업이다 보면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제 교과 영역을 융합을 하는데요. 그림 속 인문학 산책은 인문학적 주제를 중심에 놓고 미술, 그 다음에 다른 영역들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교과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과의 구체적인 목적은요, 미술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감상해보고 표현해봄으로써 사람에게 인간의 삶 속에서 미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교과의 소 목표로 좀 이렇게 잡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술을 통해서 표현하고 토론함으로써 미술을 통해 나의 삶이 보다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교과 목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주변과 사회, 대상을 미술을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각적 이미지를 읽는 능력을 키우고 나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고자 한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번째 교과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은 이제 맨 처음에 그림 속 인문학 산책을 인문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적인 주제들을 도출을 하고요. 요소들을 도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과 과정이라든지 또는 강의 계획서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과목은 그림 속 인문학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는 인문학적인 주제와 미술 표현으로 구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주제의식을 공유하는 미술을 감상하고 학생들이 표현해보는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정하였고, 평가 방법은 자기 성찰 노트인 SRN 노트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교과를 1차적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교과는 2019년 1학기에 실질적으로 오산대 교양교과로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학기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 만족도 조사와 그 다음에 이제 분반이 3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각 분반별로 학생들과의 심층 면담, 그래서 각 반마다 한두 명씩의 학생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서 교과목에 있어서 운영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좀 좋았던 점과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었던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심층 면담을 통해서 도출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강의 계획서를 보완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9년 2학기에 운영이 되고 그리고 작년 2020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개발 과정을 좀 보시면 일단 인문학적인 주제로서 크게는 첫 번째, 자기 이해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나를 중심으로 두고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둘러싼 그 또는 그녀, 그리고 대상, 그것들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확대시켜서 나를 둘러싼 사회, 그 다음에 종교나 자연, 그리고 나의 전체 삶과 인간의 삶까지 포괄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인문학적인 요소를 도출하고 그 안에서 성찰적인 질문이라든지 또는 관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감에 대한 문제들을 인문학적으로 학생들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들을 차근차근 융합해가는 방식으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인문학적인 주제들을 펼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문학적인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융합해가는 방식으로 확장시키면서 매 차시를 구성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2주차인데요. 2주차는 그림을 통해서 나를 읽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에 두고 미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심리학적인 문제, 자존감 또는 표현, 존재론 이런 이제 철학이나 문학적인 요소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미술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작품을 골라내고요. 그리고 그 작품에 있어서 나와 관련된 자화상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PPT를 통해서 수업 운영을 하고 그 안에는 그림을 통해서 그림의 어떤 기법이나 내용들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가 그 자화상을 그렸던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지 또는 화가가 자화상에 남긴 글들 또는 자화상이라는 의미가 가진 문학적인 텍스트 작업이라든지 철학적인 그런 텍스트들을 함께 읽어봄으로써 자화상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안에서 인간의 자존감이란 어떻게 형성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수업을 좀 이끌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화상을 보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잠깐 토론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이 2시간 수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에 있어서는 뭐 자화상 그리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수업도 있었고 나를 표현하는 형용사들 찾기. 그래서 나 하면은 생각나는 형용사들을 쭉 나열하고 그것을 연결해서 말도 안 되는 문장이지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 안에 접속사를 넣어서 짧은 글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러한 형식의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자기를 객관화하는 그래서 제가 만약 학생 조윤경이면 그녀 조윤경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글을 짧게 써보는 그런 수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교과 내용은 그래서 15주차 강의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나에 대한 이해, 관점, 세상, 나와 삶이라는 어떤 4개의 범주로 크게 나누어서 15차씩 강의로 구성이 되었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노트로 자기 성찰 노트로 계속 중간중간 평가가 되고 중간 기말 평가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시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겹치지 않고 15주차를 완전히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문학적인 주제가 수업 전반에 흐르고 그 안에 그 미술 감상과 타 영역이 결합돼서 SRN이라는 노트로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구성 보겠습니다. 나, 대상, 사회, 자연, 종교, 감정, 그 다음에 삶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형식이고요. 특히 이제 대상 같은 경우는 관점이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가 이 관점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 문제에서는 성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전쟁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뤄보는 그러한 형식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종교는 종교의 이해가 따로 이제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인가를 미술 작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간단한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는 환경이라든지 자연의 문제, 지금 현재 뭐 21세기 과학과 인간의 문제까지도 AI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5차 수업은 이렇게 그 자료집에 있으시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차시별로 보시면 이론 부분이 있고 항상 표현이 같이 진행되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2시간 수업이라서 거의 수업 시간을 2시간으로 풀로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남겨놓고는 거의 풀로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쯤 표현이 같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업에 있어서는 한 5분 정도 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크게 그 부분에 있어서 표현 과정이다 보니까 불만이 없었던 그런 이제 결과로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학점
2시수로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론 강의가 거의 70%였고 표현 실습이 30% 정도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론 강의는 주로 이제 그림이 많다 보니까 PPT를 많이 활용해서 이론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표현 실습은 글쓰기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미술적인 표현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표현 실습이다 보니까 재료 및 도구는 대학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그 노트만 가지고 와서도 실기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RN 노트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실제 강의 PPT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이제 사회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폭력이라든지 뭐 시, 뭐 이렇게 보를레르 시 같은 것도 같이 결합을 시켜서 학생들이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문학적인 텍스트 또는 철학적인 텍스트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RN 노트는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노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짧은 글을 쓸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구성해서 이 표현 공간에다 학생들이 자화상을 그린다던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대상의 변환된 모습들을 그린다든가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RN 노트 이제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업 주제를 적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한 요약을 한 문장 정도로 학생 스스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수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림을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림 같은 것도 복사를 해서 나눠주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짧은 글로 서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생 그래프라든지 또는 나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것들 이제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래서 내가 사과라는 것이 먹지 않는 방법에서 사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다든지, 달걀하면 주로 먹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것으로 변환된다면 달걀에 대한 뭐 새로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화상을 표현하는, 그래서 사실 이게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자화상 처음 그릴 때 학생들 부담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리는 걸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포토 몽타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들을 인쇄한 스티커들을 나눠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쉽게 포토 몽타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자화상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을 좀 줄여서 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에 있어서 뭐 한 방법이 뭐 만다라를 그리면서 만다라가 가지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심리학적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본다든지, 그리고 풍경화 그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풍경화를 그린다 그러면 굉장히 기겁을 하거든요. 굉장히 전 그림 못 그리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OHP 필름을 이용해서 창문에 OHP 필름을 붙이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풍경화를 쉽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좀 바라보고 자연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아름답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표현 활동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제 그 그림 속 인문학 산책을 듣고 자기가 또 다른 그림 속 인문학 산책을 동영상으로 찍어보는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결과물도 이렇게 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만 사실은 이제 이미지가 아니죠. 요새는 이제 학생들이 그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활용해서도 미적 표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진 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하고 그 안에 내가 그 사진을 그 풍경을 선택하거나 사진을 찍은 이유들을 이렇게 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자연을 읽고 쓰다라는 한 8주차 정도의 수업입니다. 성적은요,
패스 논패스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RN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실습의 참여도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과제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직접 와서 듣고 자기가 표현해보고 토론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과이기 때문에 출석과 평소 점수가 40% 합쳐서 40% 정도로 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제 수업 참여도를 좀 높이고, 일단 참석을 해서 좀 경험을 해봐야지 그 다음 수업에 이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강의 평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본다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도 많이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재밌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학기 말에 와서, 그러니까 1학기 전체 그림 속 인문학 또는 이제 소양교육의 전 과목이 교양 콘서트라는 하나의 결과물로 다 같이 전시를 하고 즐기는 그러한 형태로 결과물로 같이 학생들과 다른 이제 교수님들,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하지만 그림 속 인문학 산책이라는 교과 과정의 개발 과정과 운영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